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최근에 시킹 알파의 CEO인 데이비드 잭슨과의 인터뷰를 이어서 방송해 드리다 보니까요. 이렇게 직접 인사드리는 것이 아주 오랜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그동안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생산적으로 보내고 계셨는지요? 2020년 우리의 삶에 찾아온 팬데믹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어려운 면과 밝은 면이 항상 공존하는데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가 찾아오기 전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일상은 상당 부분 매우 단순하고요. 정형화되어 있고 또 반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인생의 마지막에 빨리 도착하고 싶은 사람들처럼 너무나 열심히만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었죠.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뛰어가기에 바빴던 우리들은요, 바이러스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잠시 멈춰서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주위를 바라보게 되었고, 나의 과거와 미래도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멈추어 설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듯 함께 미국 주식 투자도 공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호텔이 문을 닫고요. 월급의 80%를 삭감하는 바람에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말로만 듣던 온라인 강의도 개설하게 됐습니다. 어제 드디어 클래스 101의 미주은 강의가 오픈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공지해 드린 것처럼요. 챕터 1에는 무료 강의가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무료 강의 꼭 시청하시고요. 하트도 많이 남겨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달에 있었던 첫 번째 라이브 방송에서 약속드린 것처럼요. 이번 달에 미주은 라이브 방송은요. 제가 클래스 101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요. 라이브 주식 분석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날짜는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번 주 토요일 2월 27일이고요. 미국 서부 기준으로는 금요일 저녁 6시, 미국 중부는 금요일 저녁 8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 9시입니다. 진행 방식은 일단 라이브로 한 가지 주식 종목에 대한 주식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Q&A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들어와서요. 우리는 10년 내에 10배 성장할 19번째 기업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종목의 주가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2월 22일부터 어제 날짜죠. 2021년 2월 24일까지 약 2달 동안의 주가 변동을 보면요. 무려 35.85%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연 이 종목이 회복을 해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2달 동안 무려 35%가 넘는 주가의 하락을 기록한 종목은 어떤 기업이었을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오른쪽을 보고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티커 네임이 U라고 나와 있거든요. 2월 25일 목요일 방송 제목은요. 메타버스 시대의 최대의 수혜 기업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유니티를 아시나요? 유니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고요. 두 번째로 유니티의 투자 가치 그리고 리스크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 유니티의 2025년 예상 주가를 함께 산정해 보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 시대의 대표 수혜주 유니티에 대한 종목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챕터는요. 유니티를 아시나요? 준비했습니다.
유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제가 받은 이메일을 하나 공유할까 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보내주신 이메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현재 한국에서 게임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송명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송을 시청하는 중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현재 게임 회사에서 일하면서 투잡으로 번역 일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번역 관련 학원도 조금 다니다가 사정상 중간에 포기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미래를 생각해 봐야 할 나이가 되어서 평소에 많은 흥미를 느끼는 번역 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영상 중에 등장하는 번역과 자막 작업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물론 영어는 미주님께서 훨씬 출중하시지만 양이 너무 많으시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 동안은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저는 번역 분야에 대한 경력이 전무하여 개인적인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수는 전혀 필요 없으며 전적으로 미주님의 채널에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런 이메일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호의를 받아들여서 함께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는 거 여러분들께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메일을 보내주신 송명성님은요, 이렇게 유니티 관련한 정보도 우리한테 공유를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유니티 엔진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프로그래머는 아니고 그래픽 애니메이션 쪽 분야라서 자세한 건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티를 사용하던 때를 떠올려서 몇 가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유저 친화적인 툴로서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하고 쉽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차후에 게임이 서비스 되었을 경우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셋째로는 영상에도 등장하지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코딩 친화적인 방식으로 인해 여러 가지 기능 구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게임 회사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한국의 모바일 게임 분야도 점점 에픽 게임스의 언리얼 엔진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게임의 비주얼 측면에서 언리얼이 더 뛰어나다는 것은 인정해야 하거든요. 게임의 배경이라던가 갑옷의 재질을 표현한다던가 소위 말하는 때깔이 좋다는 측면에서 언리얼이 한 수 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리얼 엔진도 처음에는 무료 사용이 가능하고 게임이 서비스되면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과 자막 작업만 저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요.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도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송명성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송명성님께서 직접 번역 그리고 자막 작업 해주신 유니티 소개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인조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Games can actually communicate stories in a very effective way and get me to feel something quite profound in a way that I thought only really good films or really good books could help me feel. But basically making games is really complicated. Speaking from experience, yeah. Oh yeah. Yeah, no, it's super hard. It's part of the reason why it's fun as well. In Unity, you can basically do anything. This is one of those points in time where you shift from creativity is to some extent restricted by having the money to be a company to afford to make something to, oh, actually, this creative medium is available to everyone. Game engines, it's a tool. It's a tool to make and monetize video games. For years and decades, really, if you wanted to make a game, your only option was to work for a company and you could use their proprietary technology. Or you would have to pay, insane amounts of money to license a game engine that existed. Unity really lowered that barrier to entry. My name is Matthew Newcomb. I'm a lead developer at Us2 Games. The thing I've done for a long time is programming. My plan was to actually stop making computer games. Yeah. But then
this sudden explosion of indie games. The creative space the gaming medium had exploded. I literally went from I don't want to work in this industry anymore to suddenly being revitalized. It was Unity. Unity was suddenly a platform where an individual could produce something that they could then release in their own time. And, well, it was free. My name is Lea Schönfelder. I'm a lead game designer at Us2 Games. For every game, you need creativity, but also technical skill. And traditionally, you would have it in form of two different people. Unity helps bridge that gap. Designers and artists and coders collaborate on the design of the game together. My name is Ryan Payton, and I'm the founder and CEO of Camouflage. A lot of my fascination stems from not only the entertainment value of video games, but also the technology that drives it. You know, I've always grown up loving the bigger games, the AAA games. Years ago, I'm working for a very prominent video game company making the Halo games. But I was not equipped to navigate this larger company and this larger organization, I think. And I left. The next day, I was working on my own. Republic, downloading Unity. We were so inspired by what was happening in the industry. Maybe weirdos like me could still do something that's high quality and meaningful and played by millions of people. AAA quality. Creativity comes first, and making sure we're financially stable is part of that. There's this whole other side to game development, which is how to make revenue. I remember this revolution when you could download a new game and you could pay money for it through your credit card. This was arguably one of the biggest moments in video game development history. This small company selling on the same storefronts as these $100 million AAA endeavors, we could have a seat at that table. The two main ways that you can generate revenue are either through in-game advertisements or in-app purchases like extra lives for finishing a level. It's important not only to be able to make the game, but also be able to monetize these games. What is unique about Unity? Our whole mission is to enable developer success. We want to help developers build a robust business. We provide a set of tools to build those long-term relationships with your players and generate revenue out of your game through advertising or in-app purchase,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you have to run a business to make a profit so that you can create more games. And then you have multiplayer games. The hardware infrastructure to support this, especially when you have thousands and thousands of players playing your game at the same time, is an enormous undertaking. People are playing games with people that don't even share the same language, aren't even in the same hemisphere. Unity has a service called Multiplay that can take your game from 1 player to 10 players to 1,000 players to 10,000. And this is only the beginning. The future of Unity is enabling developers like us who want to get closer and deeper into the code base. That's why, for example, they're investing very, very heavily into systems like DOTS. Computer processing power has started to max out. DOTS is a framework that more easily allows Unity to take advantage of multiple processors. It's giving the developers the tools to write code the way that they want to write code, to be as performant as possible, which then enables these teams to make these beautiful worlds in ways that they've never been able to build them before. With Unity, anybody with an idea that they care about can try to make something good. I think if you open your eyes and you see where this is all headed, there's more interactivity. There are more ways of interconnecting people. And the one way to build that is through an incredible technology that millions of people are already using. And that technology is Unity.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많은 내용들은요, 유니티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2021년 2월 4일자로 쉐어홀더즈 레터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요, 주주들을 위한 주주 공지사항 정도가 되겠죠. 자, 가장 먼저 수치로 보는 유니티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 가지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굉장한 숫자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월 다운로드 되는 앱의 수가 50억 개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 앱들이 다 유니티를 통해서 구현되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매월 사용하는 이용자의 수, 엔드 유저니까요. 유니티를 엔진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임을 얘기하겠죠. 이런 게임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가 25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10에 써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탑 10 자동차 회사 중에 유니티를 이용하는 고객자의 수가 10이란 얘기입니다. 즉 10개 중에 10개 다 지금 유니티를 사용한다.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고 기획을 할 때 유니티를 사용해서 그들의 디자인 작업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94라는 숫자는요. 탑 100 게임, 100대 게임 개발 회사 중에요. 유니티의 고객사 수가 무려 94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6개의 게임 개발 회사를 빼고는요. 나머지 94개의 게임 개발 회사는 모두 유니티를 활용해서 그들이 게임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엄청난 숫자로 우리가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개발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유니티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니티를 이용해서 만든 게임은요. 대부분의 게임 플랫폼에서 구동이 가능하다. 이것이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니티라는 엔진을 통해서 게임을 설계하고 만들어내면요. 안드로이드라든지 애플의 iOS,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렇게 20개가 넘는 플랫폼에서 이 게임이 구동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요. 정해져 있는 플랫폼에서만 구동이 되는 게임을 만들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능한 많은 플랫폼에서 내 게임이 구동되길 바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니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니티의 매출 성장 추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 4분기의 매출이 220밀리언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하면요. 약 39% 정도 성장한 수치고요. 굉장하죠? 그리고 2020년 전체 매출은요. 772밀리언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수치를 전년도 2019년의 전체 매출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약 42%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매우 매출의 성장 추세가 좋은 그런 기업이 유니티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유니티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어떠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지 그 고객들의 입장에서 성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0년 TTM은 Trailing 12months니까요. 지난 12개월을 얘기하는 거죠. 2020년 12개월 동안 10만 달러 이상 매출을 만들어낸 고객의 수가요. 793입니다. 이 수치를 2019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32% 정도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 TTM 100만 달러 이상 매출을 만들어낸 고객의 수도요. 무려 121이 됩니다. 전년 대비하면요. 86%나 성장한 거죠.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유니티의 고객들이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고객들이 성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유니티 역시도 이런 점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0만 달러 이상 매출을 만들어내는 고객이 793이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13%는요. 게임 이외의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니티는 이제 게임 산업의 고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려 10만 달러 이상 매출을 만들어내는 고객 중에 13%는 게임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고객들이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2020년 4분기에 NER은요. Net Expansion Rate이라 그래서 같은 고객군이 기여하고 있는 매출의 성장입니다. 자, 138%가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니티는 그들만 지금 계속해서 향상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파트너들, 그들의 고객이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이 장기적으로도 유니티가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요. 유니티의 매출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의 매출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를 오퍼레이션 솔루션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크리에이트 솔루션, 세 번째는 스트래티직 파트너십 앤 어더즈라고 부릅니다. 자, 가장 먼저 왼쪽에 나와 있는 오퍼레이트 솔루션은 뭐냐면요. 개발자라든지 크리에이터, 아티스트, 디자이너, 엔지니어들 이런 분들이 엔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유니티 같은 경우는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따라서 전체 고객 중에서 유료 고객은 아직 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료 고객들이요.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나중에 무료 고객이 유료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점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간에 있는 크리에이트 솔루션이라는 것은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여기에 유니티 에즈라고 해서 광고가 들어가는데요. 이 광고 매출이 전체의 9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스트래티직 파트너십이라는 것은요, 고정 로열티를 계약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하드웨어라든지 콘솔, OS 등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파트너들한테 일종의 커미션을 받는 그런 로열티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퍼레이트 솔루션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60%, 그리고 크리에이트 솔루션에서 한 30%, 맨 마지막에 스트래티직 파트너십에서는 약 10% 정도의 매출을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세 가지 매출 모델에서 각각 어떠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보는 건데요. 두 가지 주요 매출 모델이 모두 성장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현상입니다. 크리에이트 솔루션을 보면요,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39.6%가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녹색으로 표시된 오퍼레이트 솔루션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54%나 매출이 신장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가장 마지막에 포션이 낮긴 하지만 스트래티직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1년 전에는 24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19 밀리언으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21%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유니티가 발표한 최근 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2021년 가이던스를 함께 살펴볼게요. 2021년에 매출 성장 예상이요, 지금 23%에서 26%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가이던스가 조금 실망스러웠던지 지금 마켓은 가이던스가 나온 이후에 주가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니티가 내부적으로 발표한 목표에 따르면요, 그들은 2025년까지 꾸준히 매출 성장을 30% 이상 올릴 것이다라고 단언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3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쳐놨는데 가이던스를 살펴보니 2021년에는 23%에서 26%밖에 매출이 성장을 못한다라고 시장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놀래고 어떻게 보면 실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2020년에도 목표는 30%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2020년 매출의 성장이 무려 42%였습니다. 따라서 42%나 성장한 그 수치에서 2021년에 똑같이 또 30% 이상 성장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23%, 25% 정도의 성장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2020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약한 매출의 성장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2021년에도 영업이익률은 9%에서 11% 정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순이익도 아니고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에서 11%라는 것은 아직은 흑자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유니티의 투자 가치 그리고 리스크를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유니티의 P&L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풀 이어 매출부터 살펴보면요, 2019년 매출은 423,182였는데요 2020년 들어서 600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매출이 42% 성장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넷 인컴이 아직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넷 로스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282 밀리언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적자에서 벗어날 기미, 그리고 적자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날 노력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 기업은요, 한동안 순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니티에 대한 투자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구 개발 비용 투자인데요. 지금 매출이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772 밀리언이었잖아요. 그런데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즉 연구 개발비에 사용한 비용이 무려 403 밀리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403 밀리언은요, 전년도 2019년에 사용한 연구 개발 비용에 비교를 해보면 무려 57.7%가 증가한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요, 2020년에 만들어낸 총 매출과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 사용한 비용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2020년 1년간 만들어낸 매출 대비해서 무려 52.2%를 연구 개발비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 바로 유니티인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수치의 돈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기엔 힘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는요. 순이익은 아직 멀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매출의 52% 이상을 미래를 위해서 쏟아붓고 있는 유니티라는 기업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순이익이 당장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당분간 견뎌낼 만한 재정적인 힘이 있는가? 재정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발란시스로 오셔서요.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수치는 커런트 레이시오입니다. 즉 유동 비율이잖아요.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더 많은지 아니면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더 많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커런트 에셋 유동성 자산이 2.0이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토탈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503인데 두 개를 한번 나누어 보니까요. 4.1이라는 건강한 수치가 나옵니다. 즉 유니티는요.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보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커런트 에셋이 지금 4배 정도 더 많은 거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유니티는 굉장히 현금성, 유동성 자산이 많은 거고요. 따라서 어떠한 투자 기회가 나타나면 투자할 현금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한 경기가 나빠진다든지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당장 망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기업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요. 그럼 단기적인 관점 말고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2, 3년 정도 걸려야 흑자를 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도 과연 이 기업이 건강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 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재무 구조의 건강성을 체크하기 위해서는요. 총 자산 중에 부채 비율을 살펴봐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전체 자산 중에 부채가 몇 프로인가 이 얘기인데요. 토탈 라이어빌리티를 토탈 에셋으로 나누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자산 중에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요. 지금 총 부채 토탈 라이어빌리티는 634 밀리언이고요. 지금 토탈 에셋 총 자산은 2671 밀리언입니다. 따라서 두 수치를 가지고 나누기를 해보니까요. 0.24, 즉 24%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요. 유니티의 전체 자산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무려 76%라는 거고요. 나머지 24%만 남의 돈, 즉 부채라는 겁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봐서도 유니티는 충분히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 개발비에 많은 금액을 투자할 여유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티 역시 투자 리스크는 존재하겠죠. 자, 첫 번째로요. Unreal 엔진입니다. 앞에서 우리의 구독자분께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Unreal 엔진이라는 경쟁사가 있는데요. 이 Unreal 같은 경우는 그래픽 퀄리티에 있어서만은 유니티를 압도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당을 비교할 때요. 두 개의 식당이 있습니다. 한 식당은요. 굉장히 깨끗하고 서비스도 좋고요. 건물도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식당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도 조금 떨어지고 서비스의 퀄리티도 떨어지는데 이 식당의 장점은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금 언리얼 엔진이 그런 식당, 두 번째 식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식당에 해당하는 겁니다. 과연 이 첫 번째 식당과 두 번째 식당의 싸움이 어떠한 식으로 전개될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투자 리스크는요. 적자를 기록 중인 성장주다. 따라서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가 상승하는 최근 시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채권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채권 금리가 상승할 때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성장주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주라는 것은요. 금리가 낮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금리가 낮다는 것은 미래의 성장 가치가 높은 주식에 프리미엄을 더 쳐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채권처럼 안전자산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위험성을 안고 투자하는 성장주의 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프리미엄이 조금씩 아래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성장주의 투자가 어떻게 보면 약간 스트레스도 많을 수 있고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투자 리스크는요. 락업 해제일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TBC라고 써놨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2월 달이었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3월 16일이라 그러고 지금 정확한 정보를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미주은 패밀리 분들 중에 유니티의 락업 해제일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그리고 그 기사를 찾으신 분들은요, 같이 공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찾은 기사에 따르면요, 락업 해제일이 2021년 3월 16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경쟁사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비주얼 퀄리티에서 언리얼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레이팅,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meet requirements니까요. 여기가 바로 비주얼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겠죠. 유니티는 8.8 그리고 언리얼 엔진은 9.0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은요. ease of use라 그래서 사용의 용이성이라든지 아니면 ease of setup이니까 셋업을 얼마나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퀄리티 오브 서포트, 서포팅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겠죠. 고객센터라든지 이러한 걸 비교해 보면요. 지금 유니티가 언리얼 엔진에 비해서는 월등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유니티가 뒤질 것은 없어 보이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유니티 투자의 논리적 배경입니다. 저는 포트폴리오 공개를 통해서 유니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유니티에 투자를 결정하게 됐는지 논리적인 배경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게임 시장의 성장입니다. 아직도 성장이 멈추지 않은 그런 시장이 게임 시장이라는 점, 이 부분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23년 게임 시장의 규모는요. 약 2천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을 2020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3년간 성장률이 한 26% 정도가 나옵니다. 아직은 유니티의 주력 산업은 게임 시장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주요한 시장이 아직까지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티의 비즈니스도 역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사업 확장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니티는요, 게임 산업의 선두 주자임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건축 설계, 자동차, 조선, 운송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유니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AR, VR입니다. Augmented Reality 그리고 Virtual Reality. AR은 증강현실 그리고 VR은 가상현실인데요.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전망이 좋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메가버스의 추세에 편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유니티다. 이 부분이 유니티에 대한 투자 가치를 굉장히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주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유니티는 게임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산업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현재는 전체 매출 중에 12%가 게임 이외의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88% 정도의 매출을 게임 시장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좋은 점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먼저 탑10 건설 설계 회사 중에 8개사가 유니티를 이용한다. 따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성장 추세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탑10 자동차 회사 중에 10개 모두가 유니티만을 이용한다. 따라서 지금 설계 회사도 그렇고요.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앞으로 유니티를 활용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왜냐하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것이 게임 산업에서만 지금 유효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산업에 걸쳐서 이러한 버추얼 리얼리티라든지 아니면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를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활용 가치가 높은 AR, VR이 발전된다면 지금 이미 건설 회사 그리고 자동차 회사를 꽉 잡고 있는 기업이 유니티이기 때문에 그 좋은 모습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유니티는요, 자체적으로 게임 시장의 규모보다 그 외의 마켓의 잠재력이 더 클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유니티에서 내놓은 이 그림을 보시면요, 향후에 마켓의 규모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면요, 게이밍의 마켓 규모는 12빌리언, 반면에 인더스트리 비욘드 게이밍이니까 게임 이외의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를 지금 17빌리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요, 현재 유니티가 접근 가능한 시장의 규모는 총 290억 달러다. 굉장히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상대로 커가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유니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에요. 3D 증강현실 플랫폼 기업인 REST AR이라는 기업을요, 유니티가 인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수권을 보더라도 유니티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증강현실, 가상현실 쪽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니티가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AR, VR 시장의 잠재력을 살펴보면요.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비디오 게임뿐만이 아니라요. 교육이라든지 방위산업, 리테일, 부동산, 비디오, 이벤트, 엔지니어링, 헬스케어 등 모든 산업에 골고루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산업에 걸쳐서 파란색은 2020년, 빨간색은 2025년이 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거든요. 보시면요. 단 5년 동안 모든 산업 전반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R, VR 시장에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도요.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시장의 잠재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4G 시대의 히트작이 우리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면요. 5G 시대의 히트작은 AR, VR이 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의 글로벌 시장 규모의 평균 성장률은요. 약 52.1%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52.1%가 합친 것이 아니고요. 매년 52.1%를 평균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시장은요.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유니티의 투자 가치를 하나의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전 세계 게임, 즉 PC 더하기, 모바일 더하기, 콘솔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전 세계 게임 시장의 45% 이상이 지금 현재 유니티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마켓의 1등인 것이 확실하고요. 두 번째로 전 세계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탑 100 게임 개발 스튜디오 중에 94개가 유니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니티를 빼고 게임 개발을 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한 안드로이드, 애플 스토어에 탑 1000 게임, 그러니까 1000개의 가장 잘 팔리는 게임의 53%가 유니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하고요. 또한 개발자, 게임사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게임 엔진을 바꾸는 일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좋은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게임 엔진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요. 또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 건축 설계, 자동차, 조선 운송 등 다양한 분야로 지금 사업을 확장하는 중이다. 이 부분도 유니티의 가치를 높게 쳐줄 수 있는 굉장히 주요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잠재 시장의 규모가 게임이 120억 달러,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빅게임이 오히려 더 크죠. 170억 달러, 이렇게 커다란 시장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유니티가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자, 그리고요,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물론 게임 산업의 소셜 플랫폼화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겠죠. 메타버스 하고 있는데요. 사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현실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실감이 올라가야 몰입감이 생기니까요. 몰입감이 떨어지는 메타버스는 존재할 수 없겠죠. 따라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몰입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몰입감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현실감이 있느냐, 현실감이 있는 그래픽을 만들어 주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현실감 있는 그래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유니티의 투자 가치는 메타버스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AR, VR을 이용한 가상 환경의 구축이 확대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물론이고요. 건축이라든지 자동차, 조선, 그리고 메디칼,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AR, VR을 활용하지 않는 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미래에는 이 AR, VR이 굉장히 커다란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니티의 투자 가치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니티의 2025년 예상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은이 예상 주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요. 유니티는 아직 적자 경영주기이기 때문에 성장주의 방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의 예상 주가 산정 방식은요. 타겟 프라이스 이퀄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잖아요.
여기서 revenue per share라는 것은 revenue, 매출을 share,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로 나눈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RP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RPS 곱하기 price to sales ratio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price는 시가총액이고요. sales는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에 비해서 price,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수치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PS ratio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revenue per share부터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revenue가 필요합니다. 2025년의 예상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2025년이 되면 유니티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총량이 필요하잖아요. 시킹 알파의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는 매출의 전망치는요, 2025년이 되면 약 2.61 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revenue를 찾았으니까요, 이번에는 share,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수로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shares outstanding 살펴보니까요, 총 273.54 밀리언 주가 발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61 빌리언을 273.54 밀리언으로 나누어 주니까요, 2025년이 되면 유니티 한 주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규모는요, 9.54달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RPS 계산해 봤는데요. 그러면 RPS랑 곱해서 타겟 프라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PS 레이시오를 찾아야 됩니다. 자, PS 레이시오는요, 현재 기준으로 하니까 31.76배가 나와 있고요. 자, 과거의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의 PS 레이시오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는 2020년 10월에 25.6 정도의 형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는 2020년 12월에 53.28까지 PS 레이시오가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요, 지금 37.78이 나오고요. 유니티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평균 수치가 엄청나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본 수치를 가지고 현재 주가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직접 한번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의 현재 주가는 110.53이고요. 지금 2025년에 예상 주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RPS 곱하기 PS 레이시오의 공식을 사용하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RPS는 계산해 놨죠. 2025년이 되면 한 주당 만들어내는 매출의 규모는 9.54달러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확실하지 않은 것이 PS 레이시오가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 감을 잡기가 좀 힘들잖아요. 따라서 유니티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의 PS 레이시오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스킬즈, 우리가 함께 공부해봤던 게임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같은 플랫폼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스킬즈 같은 경우는 PS 레이시오가 현재 34.78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니티의 31.76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고요. 그리고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요, 같은 엔진인데 게임 엔진이 아니고 이커머스 엔진이잖아요. 이커머스 엔진 기업인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PS 레이시오가 무려 51.58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쇼피파이는요, 원래 PS 레이시오가 높기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GAN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갬블링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즉,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런 카지노 같은 기업들이 온라인 카지노를 만들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GAN인데요. 지금 GAN 같은 경우는 PS 레이시오가 19.54로 비교적 유니피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기업들과 벤치마킹을 해봤는데요. 그럼 유니티의 PS 레이시오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일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5년의 예상 주가를 구할 때요, 일단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PS는 9.54 이미 계산해 놨고요. 그리고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현재 PS 레이시오가 31.76배잖아요. 그 수치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요, 9.54 곱하기 31.76 해서 302.99달러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가격인 110달러에서 약 2.7배 정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역대 최저 수준의 프리미엄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대 최저 수준의 프리미엄은 25.60이었습니다. 따라서 9.54 곱하기 25.60 하면요, 244.22달러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가에 비해서 2.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요. 2.2배도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죠. 사실 5년 내에 2.2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투자의 가치가 괜찮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요, 유니티가 나중에 증강현실이라든지 아니면 가상현실 아니면 메타버스의 활성화로 인해서 굉장히 주목을 더 받게 되고 지금보다 오히려 프리미엄이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역대 최고 수준인 53까지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5년 후에 유니티의 예상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요, 9.54 곱하기 53.28 하면 508달러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 비해서 약 4.6배 정도 상승한다는 거죠. 자, 과연 이렇게 세 가지의 시나리오 중에요, 5년 후에 유니티의 주가는 어느 수준에 가 있을까요? 너무나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요. 5년 동안 기다려야 그 결과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 To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적자 기업이다. 그러나 매출의 52.2%를 연구 개발비에 재투자하고 있는 멋진 기업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투자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점도 역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봐서는 유니티 투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아직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면서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게임 산업을 넘어서 건축 설계라든지 영화, 애니메이션, 조선, 자동차 등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믿고 한번 확신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면요, 유니티라는 기업은 훨훨 날아오를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 시장이 특히 나스닥이요, 지속적인 하락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댓글을 통해서 주식 계좌의 밸런스가 내려간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의 글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젯밤 많이 회복이 되기는 했는데요. 화요일까지는 한 3천만 원 이상 계좌의 밸런스가 감소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요, 2021년 2월 현재 이 시점에서 나라는 투자자는 바이어인가 아니면 셀러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요, 다음 달이나 아니면 올해 안에 주식을 팔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결혼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즉 우리가 셀러, 매도자의 상황이라면 이번 하락장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셀러가 아니라 바이어라면, 즉 앞으로도 5년, 10년, 15년 계속해서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내가 사고자 하는 것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괴로운 일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인데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단 한 가지는요, 오늘 당장 아니면 다음 달 우리 계좌의 수익률이 아니라요, 앞으로 10년, 앞으로 15년 후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계좌에는 어떤 종목들이 남아있을 것이며 그 밸런스는 지금에 비해서 몇 배 정도 올라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